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뉴스 조세윤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시아 보드페어 한국 대표로 계시는 황인석 박사님을 모시고 제 남해의 탐조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에게 인사 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남해 국민 여러분. 하여튼 이런 차로 이렇게 남해 여러분에게 옵니다만은 하여튼 올 때마다 많은 걸 느낍니다. 보물선 남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나눠줄 많은 보물들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고요. 또 한 번 오고 나면 또 언제든지 이렇게 또다시 오고 싶은 남해가 있어서 늘 행복하고 또 이런 남해를 앞으로 잘 갖고 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 때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남해를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남해를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네. 저희 남해 강진만에서 노랑부리 백로라는 새가 관찰이 됐어요. 네네, 노랑부리 백로가요? 네, 귀하다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귀한 새예요? 사실 노랑부리 백로를 흔하게 볼 수 있는 새가 아니죠.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에서도 적색 목록으로 해서 보호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해서 361호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종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랑부리 백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해안에서 주로 옹진군 강화도 쪽에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 좀 특별하게 남해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남해의 분들이 이렇게 관찰하고 그걸 찾아내는 것도 아주 대단한 일이고 또 남해에도 그럴 만한 그런 서식 공간과 조건이 되는 곳이 있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랑부리 백로가 오는 그 지역 서식지들을 앞으로 또 관심 있게 잘 보고 관찰하고 다 유지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하여튼 노랑부리가 백로가 이렇게 남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축하할 일이고 또 남해에 또 다른 보물 하나를 또 발견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보드페어 지금 한국 대표로 계시는데 네. 아시아 보드페어라는 게 어떤 모임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아시아 보드페어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철새 서식지, 또 그 이동하는 철새들을 보호하고, 또 이 서식지를 대외적으로 좀 알려내면서, 또 보호한 만큼 이렇게 많은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 관광이라는 그런 기회적 요소를 이용해서 서식지 보호와 함께 그 탐조 관광, 생태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매년 국가별로 순회하면서 보드페어를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10회, 10년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원래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큰 콧불새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의 이 새를 좋아하는 탐조인들이 모여서 각각에 있는 그런 국가별의 생태 관광 프로그램, 탐조 프로그램들을 전시하고 대회를 여는 그런 컨퍼런스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 보드페어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예, 2017년 울산에서 아시아 보드페어를 8회로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가졌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철새 서식지, 또 한국에서 오는 그런 철새들의 그런 종들을 전 세계에 알려내는 그런 계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도시들에서 이런 국제적인 탐조 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앞으로도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이제 저희 남해에서도 이제 상당히 고무된 바가 있어서 제1회 KBF, 제1회 한국 철새 탐조 관광 컨퍼런스를 남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군 단위에서 전국 규모의 철새 이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이 벅차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차피 박사님께서는 KBF 집행위원으로 계시니까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KBF의 개최의 필요성과 네. 그런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멸종위기 종들이 많아지고 또 서식지가 점점점 이렇게 좁아지고 있고 그 서식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새 멸종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남해라는 작은 도시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뭐 서울이라는 곳에서는 버드페어를 행사를 열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KBF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에 있는 그 서식지를 보존하고 또 남해에 오는 그 특정 종들을 보호하면서 또 보호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탐조관광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해서 남해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그 서식지도 지켜내고 또 그 종들을 보호해내는 그런 것들을 전국에 또 세계에 좀 알려내라는 취지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대만이나 또 이 아시아 지역이나 세계 각국가별로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를 열고 있는데 어쩌면 이번 기회에 울산 남해에서 이런 제1회 KBSF가 이렇게 열리게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또 남해에서 하고 있는 그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되어서 중국에 있는 주요 서식지들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새들을 보호하고 그 서식지를 지켜내는 버드페어가 좀 앞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는 남해가 그 첫 단추라 또 첫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해의 새로운 관광의 요소 또 남해의 새로운 그런 볼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남해에서 관광을 하시는 분들 사실은 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만은 남해의 미래 먹거리는 관광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정말 그 계절적인 그 요소 때문에 겨울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새 관광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겨울 철새들이 우리 남해 강진만에 상당한 수가 좀 모여들기 때문에 그걸 타겟으로 하면은 사계절 관광, 이제 전천후 관광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11년 동안에 물론 뭐 그 전에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남해 강진만에서 약 200여 종의 철새들이 관찰이 돼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 남해에 이게 200여 종?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는 사실으로는 새가 많으면은 그 개체수가 굉장히 많으면은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되는 거는 그쪽 지역에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고, 이 개체수는 좀 적지만은 새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는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가 다양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던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새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다양한 새들이 좋아하는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갯벌에 있는 물새들이 도요새들이 많다는 것은 그 갯벌에 각각의 도요새가 좋아하는 생태계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하천에 있는 수생태계에 백로를 비롯해서 많은 물새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물고기를 비롯해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거기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또 산새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그 새들이 좋아하는 나무와 그 수종들이 다양하다는 거고 그 다양 속에 또 다양한 생태계가 같이 곁들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종의 다양성은 남해 전체의 그런 건강성을 의미하고 그 건강성의 의미는 사람이 살기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새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한다면 그 생물 다양성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또 생태 관광, 또 탐조 관광, 또 산악 관광 여러 가지 관광들을 이끌어내면서 주민들과 지역 경제와 지역 간 활성화를 만들어내는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남해가 지금은 그 보물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불편함이 사실은 미래 가치는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 가치를 지금부터 좀 발굴해내고 잘 활용을 하면 그 불편이 편익으로 오는 그런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날이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만에는 갯벌도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여름 철새, 또 겨울 철새, 특히 그 겨울 철새들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탐조대, 또 그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그걸 이렇게 그 탐조 관광을 이루는 그런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앞으로 이 남해도 사실은 순천만이나 또 서산, 서천에 있는 큰 철새 도래지 이상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또 우리 KBF를 하면서 그 잠재력을 좀 키워내면서 남해가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탐조 관광지로서 이번에 좀 등극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외국인들도 오시고, 또 전국에 있는 많은 탐조인들이 서로가 남해의 진면목을 이렇게 보면서 남해가 새로운 그런 생태관광지의 목적지로 등록이 되고, 그 목적지가 좀 알려지면서 세계의 탐조인들이 335 남해에 와서 남해의 자연을 즐기고 남해에서 탐조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KBF를 이렇게 개최하면서 남해가 갖고 있는 진정한 보물, 또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은 그런 보물들을 부각해 낸다면 앞으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남해의 탐조 관광이 남해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지금 멀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 남해에 팔색조가 서식한다는 게 알려졌어요. 팔색조가 본래는 이게 제주하고 거제가 이제 주 서식처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은 제주하고 거제는 이 팔색조의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우리 남해는 팔색조 서식처가 늘어요.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제주도와 거제도는 그래도 난개발이 좀 심하다. 자연을 훼손하는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거고, 다행스럽게 우리 남해는 이게 이제 크게 훼손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새들이 우리 남해 쪽으로 좀 모여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도 참 고무적이긴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11월 1, 2, 3 정도로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국 조리박람회 철새 탐조 관광 페스티벌을 하는데, 저희들이 KBF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좀 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남해 인터넷 뉴스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의 특종들을 많이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노랑부리 백로도 이렇게 찾아내시고, 팔색조의 서식지나 그 정가 추이도 이렇게도 하시고, 보물선 남해의 다양한 그런 그 다양성의 가치들을 좀 발굴해내면서 감사드리고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남해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많잖아요. 그간의 장점들은 또 앞으로 또 잘 키워내야 되겠지만, 지금 이번에 KBF도 열리고, 남해 강진만, 또 앵강만, 금산 주변에 있는 팔색조의 소리길, 그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좀 개발을 해낼 수 없을까? 이게 일본에서도 이런 것들 참 개발하고 있고, 남미나 스페인 같은 아주 특특한 그런 관광지에 가보면 그 소리길이라든가 그 새들이 있는 서식지를 많은 사람들이 일거에 방문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연중을 이렇게 방문해서 그 새들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가는 여행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남해에는 여러 가지 둘레길과 또 자연과 또 새와 식물과 바다와 하천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해 국민이 보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 서식지를 보호하는 관리 대책이 일단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주변의 보물들을 좀 제대로 알고 그거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꽃이 그 꽃 이름을 알고 난 다음부터 새롭게 가슴에 와닿듯이 남해에 있는 팔색조의 소리길이 전국의 어느 길보다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공간이더라. 마치 새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도 가족과 함께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사랑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삶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인생 고충사도 이렇게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서 라면은 쉼터가 될 수 있고, 또 자연 학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보물에 있는 그 가치들을 좀 의미를 좀 발굴해내는 작업, 또 그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려내는 그런 작업들이 좀 우선적으로 일어난다면, 보호와 그런 홍보가 좀 수반이 된다면, 그 남해의 여러 가지 것들 생태 관광이나 탐조 관광에 큰 일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서식지들을 어떻게든 잘 관리하고 지켜내야 되겠다. 또 이 지켜내는 그 불펜들을 편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호대책과 함께 많은 홍보나 또 관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들을 지원을 좀 해준다면, 남해는 그냥 자연이 좋다는 그 넘어서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고 알려질 수 있지 않겠나. 오히려 이런 면에서 남해는 또 유네스코에 등재할 만한 그런 보물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단계로 좀 알려낸다면, 남해는 제주도 이상으로 훌륭한 섬이고 또 훌륭한 생태 공간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물이 있었는데 그 보물의 가치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걸 앞으로 잘 발굴해서 또 홍보가 된다면 남해는 그야말로 보물섬, 생태공간 보물섬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보물섬 남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보물들, 다양한 생태 자원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 지역이 재정 자립도도 아주 열악하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년 내에 없어질 지방 4위, 5위 이렇게 달리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시아권에 이제 우리 남해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다양하고 아름답고 귀한 새들이 있다. 이 새들을 탐조하러 돈을 내고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탐조 여행객들이 아시아권에 얼마만큼, 좀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얼마만큼 계실까요? 탐조를 하시는, 새를 즐기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탐조를 하는 관광객, 탐조인들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이렇게 탐조 클럽이라든지 전 세계의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탐조 클럽으로 보면 그 최소 100만 명 이상의 탐조인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대단위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인원, 5명, 10명 인원이 이렇게 새를 보고 조용하게 숲을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주마다 시즌별로 이렇게 남해를 방문한다면, 거기에 맞춘 여행 프로그램이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많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고요. 또 국민 내에도 GRDP들이 많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일과 또 삶과 이것들이 좀 균형 있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균형 면에서 여행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탐조나 자연여행을 좋아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춰서 그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탐조 관광객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편의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남해는 머무르고 또 오랫동안 머무르고 다시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하게 만들어 간다면, 남해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유명한 탐조 관광의 목적지로 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11월 1, 2, 3일의 제1회 한국 탐조 관광 페스티벌, 이걸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모두에 말씀 주셨지만은 특히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세로 이 행사에 임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대한민국의 탐조 관광의 대중화, 또 대한민국에 있는
탐조 관광의 네트워크가 이번 기회에 출범이 되고 그 출범의 그 첫 번째 단추가 남해에서 출발한다. 또 그 생태 보물섬 남해에서 그 한다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해에서 매년 이와 관련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고요. 또 남해라는 새로운 생태관광지 또 탐조관광지의 부상을 이번 KBF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탐조관광들에게 알려내는 그런 기회, 또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남해가 바로 이런 공간으로 또 이렇게 알려진다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또 새를 보고 즐기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남해에 많이 오게 되면서 올해 겨울 이후에 새가 오는 그 시즌별로 남해를 많이 방문할 수 있는 또 남해를 대외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에 오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국민들이 많이 박수를 좀 해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남해가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주변에 많이 좀 홍보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신다면 KBF가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나는데 아주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박사님에게 거듭 이 부탁 말씀을 드리고 좀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유담이긴 합니다만, 박사님께서 좀 힘 좀 쓰셔서, 이 아시아권에 있는, 이제, 그 각 나라의 이 ABF 네. 대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박사님 네. 우리나라 대표시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 남에서 펜투어에 한번 초청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분들도 세계의 친구들을 초대하지만 이번 기회에 남해에서 전 세계의 탐조 관광의 리더들을 모으고 또 탐관광을 이끌어가는 그런 여행사 대표들을 이렇게 통해서 남해가 그런 탐조 관광의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각 나라의 취지에 맞는 그런 모객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면 남해를 전 세계에 알려내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남해를 직접 이렇게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탐조관광의 팸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내고 홍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남해군에서 좀 약간의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남해를 좀 그간에 있는 보물들에다가 탐조 관광의 그런 가능성들을 좀 많이 좀 홍보해내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남해가 새로운 그런 관광지로 거듭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설레이거든요. 벅차기도 한데 새를 갖고 보물섬 남해의 이 새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세계인들이 남해를 찾는다. 정말 그 설레는 정말 가슴 떨립니다. 네. 그러니까 각 나라에도 보면 각 국가별로 대표하는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새를 보러 국외 여행을 많이 가듯이 남해에서만 볼 수 있는 새. 전 세계 어디에 있지 않고 남해에만 있는 그게 바로 세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세계적인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 석기를 지키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 지키면서 그런 분들이 남해에 와서 그 새들을 보고 즐기면서 자연을 즐기고 또 남해에 다른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KB를 통해서 국민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그야말로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나는데 큰 일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우리 남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연 생태 자원 그리고 관광 매력물에 이번에 그 KBF를 통해서 새가 또 우리 남해의 이 미래를 담보하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등장한다는 그런 벅찬 희망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힘을 합해서 제1회 KBF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남해 인터넷 뉴스 조지훈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뭐 자른 것도 할 것도 없지. 전문 진행자 다 되셨네.